안녕하세요. 생활법률 판례 최도사입니다. 제 81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형사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배임죄가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양도담보란 무엇인지 간단히 보고 나서 본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기업에서는 금융, 즉 돈이 필요할 경우 생산 활동을 하는 기계, 설비 등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때 기계, 설비 등의 소유권은 채권자 은행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즉 채권자 은행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 은행을 양도담보권자라고 합니다. 반면 기계, 설비 등의 그 점유권은, 즉 사용은 채무자에게 있으면서 이때 채무자를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합니다. 즉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 등을 채무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두는 제도입니다. 통상 동산 담보 시 채권자에게 그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선고한 판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골재 도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크라샤 골재 생산 기계입니다. 크라샤를 구입하기 위해서, 즉 구입과 동시에 이를 양도담보로 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유권을 은행에 넘겨줬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골재 생산 기계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1억 5,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검찰은 아마 이때 회사 사장이 어려워서 돈이 궁해서 그렇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에 그 무단으로 양도담보물을 처분해서 채권자이자 양도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A를 배임죄 혐의로 기소했던 것입니다. 이 판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이었고요. 2심에서는 1년 10개월로 징역 1년 10개월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즉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형법 355조의 그 배임죄는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해서 본인에게, 즉 중소기업은행이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그 판결 이유 중에 일부 다른 대법관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있냐면 횡령죄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A씨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사용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되고 A씨가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형법 355조의 횡령죄의 내용을 보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이제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그 채무자 소유의 그 재물이 아니고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로 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대법원의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배임죄는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횡령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은행에서 그 담보 잡은 양도담보물이 채무자가 이미 처분했을 때는 배임죄를 형사 고소해서 담보력을 유지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르면은 처분해도 되면은 은행권에서는 많은 그 담보 손실이 예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어떤 그 전체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사 책임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고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채무자는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또 따라서 그 당초 그 돈을 빌릴 때 약속처럼 담보를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